되게 좋았습니다. 지금 뭐 한쪽에서는 뭐 계속 전쟁 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불안한 내용들이 많을 텐데 미국 증시는 거의 뭐 1%대 상승세를 다 기록했거든요. 먼저 지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우지수 0.9% 올랐고요. S&P 500 1.1, 나스닥 지수도 1.2% 올랐습니다. 지금 간밤에 뭐 주요 지표들을 좀 보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전쟁이 터졌을 때는 되게 뭔가 혼란스럽죠.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다들 약간 좀 놀라면서 이렇게 많이 움츠려들죠.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좀 안타깝죠. 한쪽에서는 계속 전쟁이 나고 있는데 금융시장은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. 처음에 놀란 마음들이 많이 진정되고 있다. 뭐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데 뭐 일단 증시는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 리스크,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되면서 그에 대한 어떤 혼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정상화로 돌아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도 조정을 받았다.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만 국채 수익률은 어제 하락했던 만큼 간밤에 또 올랐습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4.7%대가 회복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금 1%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했거든요. 요 며칠간의 흐름을 보면 그동안 국채 수익률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그와 정말 약간 반비례하게 똑같이 올라갔었잖아요.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면 금리가 하락하면 그러면 증시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한다는 건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요. 증시도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는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하나의 공식처럼 이어졌는데 이게 요 며칠 조금 깨지는 분위기가 나오고는 있어요. 그죠? 그래서 뭐 국채 수익률은 상승했음에도 증시는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왜? 뭐 국제유가와 국채 수익률은 약간 다르게 움직이기도 했고 그래서 뭔가 명확한 방향성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증시는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? 월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. 네, 일단 이 월가의 분석들을 보면 전년 대비 감소폭이 이제 미미하거나 오히려 플러스 증가세를 기록했을 수 있다. 라는 이제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의 이 오늘의 이 강세에 대해서는 월가에서는 한 목소리로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이제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.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완화가 됐다. 뭐 이렇게 증시 상승의 배경으로 좀 꼽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주에 기업 실적 뭐가 발표가 되나? S&P 500 기업 중에 11%가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 중에 뭐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넷플릭스, 테슬라,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, 모건 스탠리, 골드만삭스, 그리고 존슨앤존슨 뭐 이런 기업들이 이번 주에 다 몰려 있죠. 그래서 사실 11% 정도의 발표면 완전한 뭐 실적의 슈퍼위크다라고는 좀 그래요. 한 주에 막 30%, 40%씩 기업들이 실적을 공개하는 주간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아직까지 뭐 완전 피크주는 아니지만 주요 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런 기업들이 하나하나 우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괜찮은 실적이 나온다면 증시는 이렇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. 다만 어제 우리가 주목 이 기업에서도 살펴봤지만 뭐 넷플릭스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약간 우려가 좀 있어요.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오히려 또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기업들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는 기업들이 이미 앞서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으면 정말 최악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.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실적 시즌 괜찮을 수 있겠다. 그래서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그 앞으로의 방향을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주 계속해서 이런 실적들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월가 쪽집게 우리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이 또 한마디 하셨습니다. 이 시장에 대해서. 근데 저는 사실 이 마이클 윌슨이 월가 족집게다라는 걸 이제 미국 증시 요 방송을 하면서 저도 알게 된 거잖아요. 제가 그냥 계속 국내 증시 보고 뭐 금융사 출입하고 할 때 제가 마이클 윌슨이 누구인지 알게 뭐였겠어요. 그죠?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하다 보니까
월가에서 상당히 주목하는 인물이고 시장을 되게 쪽집게처럼 잘 전망을 했었구나 라고 해서 저도 그때부터는 월가의 쪽집게 마이클 윌슨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부터 볼 때는 이분이 그닥 쪽집게 같은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어요. 이분은 뭐 매번 그냥 가장 비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 겁을 주는 그냥 그런 인물로 저한테 이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. 그래서 한 몇 번 더 보다가 앞으로는 요 쪽집게자 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분은 연말 S&P 500 3,900 간다. 또다시 이걸 또 강조를 했습니다. 지난 7월인가 한번 우리가 뭐 시장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했다 해서 한 번 반성문을 쓴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도 요 지수를 바꾸지를 않았어가지고 와 진짜 똥꼬집이다 막 이랬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이제 약간 좀 그 비관론에 힘을 실은 그런 멘트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S&P 500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. 요 연두색, 요게 200일 이동평균선이잖아요. 그래서 이게 한 4,200선, 4,200, 한 5, 10 요 정도 선인데 우리 지수가 요 근처까지 갔다가 요걸 지지받으면서 치고 올라왔어요. 그죠? 그러면서 지금은 다시 50일 이동평균선 수준까지도 이제 올라가 있는데 요걸 이제 돌파하면은 이제 저항대도 돌파하니까 또 이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이제 S&P 500 지수로만 보면은 이제 이래요.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 마이클 윌슨은 그래 지금 S&P 500은 200일선 지지했고 그래서 뭐 51선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뭔가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개별 기업별로 보면 전체 S&P 500 기업 중에 39%만 200일선이 지지가 되고 있고 나머지 61%는 다 200일선 밑에서 거래되고 있어.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뭐 다양한 경제적 뭐 우려라던가 이런 걸 고려할 때 연말에 3,900 간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지금 월가에서 그 올해 연말 목표치 평균치가 한 4,400포인트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이 마이클 윌슨은 시장에 대해서 계속 너무 좀 강한 비관론을 주장하고 있고 요 3,900은 월가 전망치의 최하단입니다. 그래서 UBS와 딱 손잡고 요 모건 스탠리 둘만 지금 3,900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번 얘기할 때는 정말 이쪽 집게자를 뺄 수 있는 뭐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 얘기는 S&P가 계속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죠. 근데 뭐 요런 전체의 39%만 200일선이 지지되고 있다. 요렇게 분석한 데이터는 저희가 한번 볼만한 것 같기는 해요. 그죠?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확실히 시장에 대해서 비관론을 계속 펼치면 약간 미움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좀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런 주요 데이터들을 제공을 해줬으니까요. 하지만 연말 목표치는 틀리기를 좀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이슈는요.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요 AI 칩과 관련해서 규제를 또다시 강화한다라는 내용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있어요. 요러한 고사양의 뭐 반도체는 안 되고 그 밑에 하향된 것들은 뭐 어느 정도 좀 수출을 해도 되고 이런 가이던스가 있을 텐데, 그러니까 그 기준치를 조금 더 낮추겠다라는 거죠.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수출하지 못하도록. 그래서 이게 분석이 나오기로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중국에 AI 칩을 수출을 하고 있잖아요. 그것도 막고 싶다라는 그 정권에 속내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엔비디아는 사실 작년에 주력 반도체 칩이 A100이었고 올해 주력 반도체 칩 AI 칩이 H100이잖아요. 근데 이렇게 AI 칩 수출 규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그거에 맞게 가이던스에 맞게 A100 대신 A800, H100 대신 H800을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했죠. 그러니까 A800보다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게 이 H800일 텐데, 그런데 이번에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그 가이던스를 보면 요 H800도 수출을 못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 수출 비중이 20%에 달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이런 기업들이 뭔가 좀 어렵죠.
그래서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. 근데 다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간밤에 주가가 한 1% 정도 오르기는 했는데 이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, 엔비디아가 또 요거에 맞춰서 또 뭐 사양 조금 낮춘 걸 또 만들 수도 있겠지만, 하여튼 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으로 이 계약을 한 게 올해 내년이야 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,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